멘델의 유전 원리에 대해서 공부해 볼게요. 멘델이 유전 현상의 기본 원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실험에 사용한 재료가 있는데 바로 이 완두라는 식물을 이용을 합니다. 자, 일단 완두를 고르게 된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 좀 내용이 많아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일단 첫 번째, 구하기 쉽고 기르기 쉽다. 그리고 두 번째, 자손의 수가 많아서 통계적인 분석에 유리하다. 아무래도 어버이로부터 이 물려받은 이 형질들에 대해서 어떠하게 유전이 되더라라는 걸 밝혀내기 위해서는 이 샘플의 개수가 많을수록 통계 처리하기가 좋겠죠. 자, 그리고 대립형질이 뚜렷하게 알 수 있다. 모양이면 뭐 둥근 모양 아니면 주름진 모양 이렇게 딱 두 가지로 나오니까 구분하기가 좋은 뚜렷한 대립형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전이 어떻게 되었는지 확인하기가 좋다. 그래서 교배 결과를 명확하게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한 세대가 짧아서 단시간 내에 여러 세대를 관찰할 수 있다. 그래서 교배해서 자손을 얻는 기간이 굉장히 짧으니까 한 사람이 연구하는 동안에 여러 세대를 관찰할 수 있다라는 이점이 있고요. 그리고 자가수분이나 타가수분 이 모두가 가능해서 내가 의도한 대로 형질을 교배할 수 있다라는 것도 장점입니다. 자, 그리고 멘델이 완두로 실험을 할 때 어떤 형질들을 가지고 실험을 했는지, 그리고 어떤 형질들이 대립 형질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조금 살펴볼게요. 일단 멘델이 이용한 완두의 대립 형질은 한 10개 정도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지금 중학교 3학년에서 주로 다루는 형질은 완두씨의 색깔과 모양, 이 두 가지 형질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다른 대립 형질들이 여러 개 있는데 그건 살짝 설명을 이따가 해줄게요. 자, 일단 색깔 같은 경우에는 노란색 아니면 초록색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대립 형질이. 완두씨의 색깔이 노란색이거나 초록색이거나 둘 중에 하나죠. 자, 그리고 완두씨의 모양이 둥글거나 아니면 주름지거나, 자, 이렇게 두 가지가 대립형질 관계에 놓여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콩알을 싸고 있는 이 콩깍지. 자, 이 콩깍지의 색깔도 초록색, 노란색 있고요. 이 콩깍지의 모양도 이렇게 매끈한 모양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대립형질로 이렇게 볼록볼록 이걸 이제 잘록하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런 모양의 콩깍지가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꽃이 피면은 꽃의 색깔이 보라색일 수도 있고 아니면 흰색일 수도 있고, 아니면 꽃이 피는 위치가 이 줄기의 중간, 이 겨드랑이 부분에서 꽃이 피느냐, 아니면 이 줄기의 끝부분에서 꽃이 피느냐, 이런 것도 서로 대립관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줄기의 키가 큰 것도 있고 줄기의 키가 작은 것도 대립형질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부터 이 완두씨의 색과 모양을 가지고 유전 관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멘델이 제일 처음에 원하는 형질을 얻기 위해서 이제 원하는 형질의 완두들을 서로 교배시키기 위해서 순종의 완두들을 얻기 위한 노력을 합니다. 일단 1차적으로. 그래서 노란색과 초록색이 있다고 치면은 노란색이 초록색에 대해서 그러니까 먼저 우선적으로 드러나는 형질이기 때문에, 만약에 초록색으로 보이는 완두가 있다면 이 완두는 상동염색체 2개에 들어있는 이 유전자가 모두 초록색 유전자여야 돼요. 그래서 유전자형으로 표현하면 y. 자, 그래서 얘는 순종이에요. 초록색 완두로 보이는 것이 있다, 혹은 주름진 모양으로 보이는 것이 있다. 그러면 얘들은 무조건 순종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는 초록색 완두, 주름진 완두를 골라서 사용하면 되고, 이 노란색이거나 혹은 둥글거나 이런 완두들은 유전자를 노란색을 나타내는 유전자와 초록색을 나타내는 유전자가 함께 있어도 얘는 겉으로는 노란색으로 보여요. 그리고 둥글다도 둥글다라는 유전자와 주름지다라는 유전자를 동시에 가지고 있어도 얘는 겉으로는 둥글게 보이기 때문에 이 노란색 콩이
유전자 모두가 노란 유전자로만 구성된 콩인지, 즉 순종인지 잡종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이 둥근 것도 마찬가지로 둥근 유전자 2개로 구성되어 있는 순종의 둥근 것인지 이런 잡종의 둥근 것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멘델은 이 순종의 노란색이랑 순종의 둥근색이랑, 즉 우성의 형질로 표현이 되어 있는 완두들 중에서 순종만을 골라내는 거는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방법을 쓰느냐, 일단 이 완두들 중에서, 한 나무에서 자라는 완두들 중에서 노란색만 다 골라내요. 자, 노란색만 다 골라내서 얘들끼리 이 교배를 시킵니다. 그래서 나온 자식들이 많이 있겠죠. 자손들이 많이 있을 텐데 이 자손들 중에서 또 노란색만 골라내서 교배를 시켜요. 자, 그러면 또 이 둘 사이에 또 많은 콩들이, 자손들이 나올 거고, 이 자손들 중에서도 또 노란색들만 골라서 또 교배를 시켜서 또 이렇게 완두를 얻어요. 이런 걸 여러 세대 반복을 하다 보면은 결과적으로 모두 우성의 유전자만 가지고 있는 완두를 얻을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얻는 우성의 이 형질을 나타내는 완두, 순종의 완두를 취하고, 그냥 이거 열성의 형질이 드러나는 건 무조건 순종이니까 얘들 둘이 가지고 와서 이제 교배를 해서 유전 관계를 알아보는 실험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그 내용을 한번 볼게요. 자, 한 가지 형질에 대한 순종 완두의 이 교배 실험을 했더니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느냐. 자, 일단 한 가지 형질, 색깔에 대한 형질을 볼게요. 자, 순종의 대립 관계에 놓여 있는 형질을 가진 두 어버이를 교배를 시켜요. 자, 그러면 색깔은 노란색과 초록색이 있으니까, 자, 노란색 완두와 초록색 완두를 교배를 시켜서 그 다음 자손을 봤더니, 근데 이 노란색 완두는 순종이어야 되고 초록색 완두도 순종이어야 돼요. 자, 이 둘을 교배해서 얻는 자식들은 모두 노란색만 나왔어요. 모두 100% 노란색만 얻을 수 있었다. 자, 이게 멘델이 했는 실험 결과예요. 그리고 그 노란색들만 얻는 자손들을 자가수분시켜서 그 다음 세대의 완두들을 보니까 노란색과 초록색이 각각 나왔어요. 근데 노란색이 3, 초록색이 1. 노란색과 초록색이 생산되는 비율이 3대 1의 비율을 가지고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자, 이때 처음 교배를 시킨 이 순종의 노란색, 순종의 초록색 완두들을 우리는 어버이라고 하거든요. 자, 이 어버이가 교배되어서 나온 이 자식 세대를 우리는 자손 1대라고 해요. 그리고 이 자손 1대를 자가수분시켜서 얻는 이 다음 세대를 우리는 자손 2대라고 하죠. 자, 근데 색이라는 한 가지 형질을 놓고 유전을 살펴봤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모양을 가지고도 한번 실험을 해서 결과를 봤더니, 자, 모양은 둥근 모양이랑 주름진 모양이 있잖아요. 그래서 순종의 둥근 완두와 순종의 주름진 완두를 교배를 시켜서 자손을 얻었는데, 자손 1대에서는 모두 둥근 것만 나왔어요. 그리고 이 둥근 완두를 이 자손한테서 나온 둥근 완두들끼리 교배를 시켜서 자가수분이죠. 얻는 그 다음 세대를 보니까 둥근 완두도 나오고 주름진 완두도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 비가 똑같이 3대 1의 비율로 나오는 결과가 나왔어요. 자, 그래서 요렇게 나오는 결과를 이제 유전적으로 어떻게 이 유전되는 원리를 설명할까? 자, 설명하기 위해서 일단 멘델은 가설을 먼저 세워놓고 그 가설에 입각해서 유전 관계를 하나씩 풀어냅니다. 자, 유전이 될 때 멘델이 세운 가설이 이렇게 3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생물에는 한 가지 형질을 결정하는 한 쌍의 유전인자가 있고 이 유전인자가 부모에서 자손으로 전달된다라는 내용의 가설을 하나 세우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생물의 이 염색체 안에, 염색체는 반드시 2개가 쌍으로, 상동 염색체로 존재하죠. 자, 그때 한 가지 형질을 결정하는 한 쌍의 유전자가 있다. 그러면 이제 색깔이면 색깔을 결정하는 유전인자가 여기도 있고 2개가 쌍으로, 세트로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색깔을 결정하는 이 유전인자가 여기 이 염색체에 2개가 세트로 존재한다. 그리고 이
유전인자가 자식한테 물려진다. 부모가 가지고 있던 이 유전인자가 자식한테 물려진다. 자, 그 두 번째 가설은 한 쌍을 이루는 이 유전인자가 서로 다를 때, 예를 들면은, 자, 이렇게, 여기는, 노랗다라는 유전인자가 있고요. 여기는 초록색을 나타내는 유전인자가 있다면, 이 두 개의 유전인자를 모두 가지고 있을 때에는 둘 중 하나의 유전인자만 형질로 표현되고, 나머지 인자는 표현되지 않는다. 노란색과 초록색 유전인자를 다 가지고 있지만 겉으로 드러날 때는 노란색으로 드러난다. 이 뜻입니다. 자, 이렇게 가정을 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 한 쌍을 이루는 유전인자는 생식세포가 만들어질 때 각 생식세포로 나뉘어 들어가게 되고 생식세포가 수정될 때 다시 쌍을 이룬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우리가 생식세포 만드는 세포 분열을 할 때 여기 유전인자가 들어가 있잖아요. 자, 생식세포 분열 과정을 자세히 보면 1분열 전기 때 이 상동 염색체, 원래 세포 분열을 할 때는 염색체가 이렇게 두 가닥으로 있죠. 그리고 이 색깔을 결정하는 유전인자는 여기다가 이렇게 위치해 있을 거고, 자, 이 두 개의 상동 염색체가 합쳐지잖아요. 이렇게. 이 두 개의 상동 염색체가 이렇게 겹쳐져서 이가 염색체를 형성했다가 이 상동 염색체가 양쪽 끝으로 나뉘어져 가지고 두 개의 딸세포가 만들어질 때 자, 이렇게 두 개로 나누어지면서 유전인자가 여기에 하나씩. 그래서 유전인자가 세트로 있던 것이 생식세포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각각 다른 세포로 유전인자가 하나씩 나뉘어져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렇게 유전인자 하나를 가지고 있는 생식세포가 또 다른 생식세포, 유전인자 하나를 가지고 있는 생식세포랑 만나서 다음 자손이 만들어진다면 그 자손한테는 다시 유전인자가 두 개가 세트로 존재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유전인자는 생식세포 만들어질 때 한 쌍이 각각 헤어져 있다가 이 생식세포들이 다시 수정이 될 때 합쳐져서 쌍을 이룬다. 자, 이러한 가설을 세우고 이 가설에 입각해서 실험 결과를 이제 설명을 합니다. 자, 그 실험 과정 설명했는 거를 한번 볼게요. 자, 아까 전에 이 멘델이 실험했는 결과를 적어 놓은 종이에 여기에다가 한번 분석하는 방법을 해볼게요. 자, 일단은 생물에는 한 가지 형질을 결정하는 한 쌍의 유전인자라고 했어요. 유전인자가 있고 이 유전인자는 부모에서 자손으로 전달이 된다고 했잖아요. 자, 그래서 어버이가 가지게 되는 유전인자. 자, 이 염색체 모양으로 원래는 세포 분열할 때 두 겹이지만 그냥 보기 편하게 이제 한 개의 염색 분체로 갈라지기 전의 모습으로 그려놨어요. 자, 두 개의 염색체, 상동 염색체를 가지고 있는데 노란색을 결정하는 유전인자가 여기에 있고 같은 위치에 여기에 있습니다. 얘는 순종이라고 했으니까 얘도 노란색 유전인자고 얘도 노란색 유전인자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초록색 완두 역시 이렇게 상동 염색체가 세트가 있는데 색을 결정하는 유전인자가 상동 염색체의 요 위치에 있다면 얘도 똑같이 똑같은 위치에 여기에는 초록색 유전인자가 있고 여기도 똑같이 초록색 유전인자가 있어야 순종이 되죠. 이 두 염색체에 들어있는 유전인자의 종류가 똑같아야 순종이고 다르면 잡종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노란색 완두가 만들 수 있는 생식세포는 자, 이 세포가 두 개의 세포로 나누어질 때 각각의 염색체들이 양쪽으로 이렇게 나눠지면서 노란색 유전인자를 가지고 있는 생식세포들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얘도 마찬가지죠. 얘도 생식세포 분열할 때 요 염색체와 이 염색체가 서로 분리가 되어서 각각 다른 딸세포로 1차 감수 분열 1기에 이렇게 나누어지고 여기에 초록색 유전인자가 각각 들어있는 염색체가 각각 나누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 만들어서 얘가 2분열 결과 만들어지는 각각의 생식세포들 안에는 어떤 유전자들로만 있느냐? 어버이한테 있던 유전인자가 모두 노란색 유전인자니까 이 어버이가 만드는 생식세포는 모두 노란색 유전인자를 가지고 있는 생식세포만 만들어요. 그리고 얘는 초록색 유전인자를 가지게 되는 생식세포만 만들어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둘이 만드는 생식세포들이 각각 얘가 만든 생식세포들과 얘가 만든 생식세포들이 서로 결합을 해서 수정을 해서 만드는 자손 1대는 반드시 두 상동 염색체가 다시 만난다고 했잖아요. 자, 이렇게 다시 만날 때 노란색 이 완두로부터 받았는 거는 노란색 유전인자를 받고 이 초록색 완두로부터 이 생식세포가 여기에 결합됐으니까 초록색 유전인자를 받아요. 그러면 이 자손 1대의 완두는 유전인자로 노란색 유전인자도 있고 초록색 유전인자도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얘가 겉으로는 두 개 중에서 하나만 나타난다. 그래서 유전인자 한 쌍이 서로 다른 것일 때 두 개 중에 하나의 유전인자만 겉으로 표현이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두 개 중에 노란색으로만 표현이 되었어요. 이 말은 노란색과 초록색 중에서는 노란색이 유전학적으로 우성이다. 우선 표현이 된다. 그래서 이걸 유전자, 이제 노란색, 초록색으로 적지 않고 유전자형으로 우리가 알파벳을 이용해서 적으면 노란색은 우성 형질이기 때문에 라지 Y라고 적고요. 초록색은 스몰 y라고 적습니다. 소문자로. 열성 형질이니까. 자, 그래서 자손 1대에서 가지는 유전자의 형은 라지 Y, 스몰 y라는 유전자형을 가지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이 우성의 형질로 보이니까 노란색으로 보이는 완두들만 나오더라. 그래서 자손 1대에서는 모두 이런 유전자형을 가진 노란색 완두만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 노란색 완두들을 서로 자가수분시킨다라고 했으니까 이 노란색의 완두도 라지 Y, 스몰 y라는 유전자형을 가지는 노란색 완두예요. 자, 그러면 얘들이 만드는 생식세포는 자, 요 유전자와 요 유전인자와 요 유전인자는 서로 갈라져서 각각 생식세포를 만드니까 얘가 만들 수 있는 생식세포는 라지 Y를 가지는 생식세포 하나, 스몰 y를 가지는 생식세포 하나 이 두 가지를 만들죠. 얘도 마찬가지로 라지 Y를 가지는 생식세포 하나와 스몰 y를 가지는 생식세포 하나 이렇게 두 가지를 만듭니다. 그러면 얘가 만들어 놓은 생식세포들과 얘가 만들어 놓은 생식세포들과 서로 수정이 되는 가지수는 몇 가지가 있냐면 자, 이 라지 Y가 요 라지 Y하고 만나서 라지 Y의 자손이 될 수도 있고요. 요 생식세포가 스몰 y라는 생식세포하고 만나서 라지 Y, 스몰 y라는 유전 물질을 가지게 되는 자식이 될 수도 있고요. 자, 얘가 만든 스몰 y와 야가 만든 이 라지 Y가 결합해서 라지 Y, 스몰 y라는 형태의 자손도 만들어질 수 있고 얘가 만든 스몰 y와 얘가 만든 스몰 y가 만났을 때는 스몰 YY의 구성을 하고 있는 완두도 태어납니다. 자, 그래서 이들을 보면 얘는 이 노란색 유전자들로만 구성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노란색일 거고요. 얘도 노란색, 초록색 유전인자를 다 가지고 있는데 두 개 중에 하나만 표현이 된다라는 가정을 했으니까 표현되는 것이 우성이다. 그래서 얘가 노란색, 얘도 노란색으로 표현이 됐고요. 얘도 유전자형이 서로 다른 유전인자형을 가지고는 있지만 겉으로는 노랗게 표현이 되었어요. 근데 얘는 두 개 다 유전인자가 똑같잖아요. 초록색 유전인자들로만 가지고 있으니까 얘는 초록색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자손 2대에서는 노란색이 3개일 때 초록색이 하나 태어나는 결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세 가지 이 만든 이 가설, 자, 이 세웠던 가설을 이제 다시 한 번 더 살펴보면 생물에는 한 가지 형질을 결정하는 한 쌍의 유전인자라고 했고 진짜 그게 들어있다. 그래서 이 유전인자를 나중에 말을 바꿉니다. 뭐로 바꾸느냐? 이 유전인자를 유전자라고 이제 부르기 시작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가설은 한 쌍을 이루는 유전인자가 서로 다를 때, 그러니까 자손의 몸 안에 들어있는 유전인자가 서로 다를 때에는 둘 중에 한 가지 유전인자의 형질만 겉으로 드러난다. 그래서 여기 어버이의 자손 1대에서 유전자는 노란색 유전자와 초록색 유전자를 각각 하나씩 물려받아서 두 가지 모두 가지고 있는데 겉으로는 노란색으로 표현이 된다. 두 유전자 중에서 한 가지 유전자로만 표현이 된다라는 가설도 맞죠? 자, 이게 바로 뭐냐 하면 겉으로 드러나는 유전자와
숨어있는 유전자 중에서 겉으로 드러나는 형질의 유전자를 우리는 우성이라고 하고, 이 표현되는 것을 우성이라고 하고, 이 표현되지 않는 얘를 열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원리를 나중에 우열의 원리로 정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한 쌍을 이 유전자가 부모한테서 자손으로 전달이 되어서 이 자손한테는 어버이의 유전자 하나씩 물려받을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둘이 합쳐져서 서로 다른 유전인자를 가지게 될 수 있는 그런 결과가 왔는데, 자, 이럴 수 있는 이유는 한 쌍을 이루는 이 유전인자는 생식세포가 만들어질 때 각 생식세포로 나뉘어져서 들어가고, 생식세포들이 만나가지고 수정이 되어서 다시 이 쌍을 이룬다라는 요 가설도 맞습니다. 그래서 생식세포가 만들어질 때 이 한 쌍의 유전자가 각각 다른 세포로 분리되어 들어간다라고 해서 얘는 나중에 분리의 법칙으로 정리가 됩니다. 자, 나중에 다시 한 번 더 해줄게요. 자, 그래서 우리는 한 가지 형질을 가지고 유전되는 이 실험 결과를 가설에 입각해서 분석을 해봤더니, 자, 이렇게 설명을 했더니, 실험 결과를 잘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된 거예요. 그래서 다른 형질들도 똑같은 방법으로 설명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옆에 모양을 가지고 한 번 더 적용을 시켜볼게요. 자, 멘델은 처음에 서로 대립관계에 있는 형질, 그러니까 둥글다, 주름지다, 대립관계죠. 그리고 얘들이 반드시 순종이어야 되잖아요. 순종의 대립 형질의 완두 2개를 교배를 한다 그랬으니까, 그리고 이 2개를 교배를 해서 얻는 이 자손 1대에서는 순종이니까 얘가 줄 수 있는 유전자는 한 가지, 얘가 줄 수 있는 유전자도 한 가지밖에 없는데, 얘가 준 거 하나, 얘가 준 거 하나, 즉 둥근 유전자 하나, 주름진 유전자 하나씩을 받아서 만들어진 자손이에요. 근데 얘는 유전자를 둥근 것도 있고 주름진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겉으로는 둥근 것만 표현이 되었다면 둥근 것이 주름진 것보다는 우성이다라고 판단을 하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유전자형을 적을 때 둥근 것이 우성이니까 얘는 라지알의 유전자형을 가지고 있다. 얘는 주름진 거니까 소문자 스몰 r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얘가 만들 수 있는 생식세포는 라지알 이 한 쌍의 유전자가 각각 다른 세포로 나뉘어져서 들어간다. 분리되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런 생식세포를 만들어요. 근데 얘나 똑같은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자, 얘도 마찬가지로 이 스몰 r과 스몰 r이 생식세포 만들어질 때 각각 다른 세포로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생식세포가 만들어집니다. 근데 다 똑같은 종류니까 이 완두, 자손 1대에서 만들어지는 완두는 무조건 얘로부터 받은 라지알과 얘로부터 받은 스몰 r로만 구성이 된 자손들만 얻을 수 있다. 100% 모두 둥근 우성의 형질만 겉으로 드러내니까 둥근 완두만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순종의 어버이를 대립 형질의 순종 어버이를 교배시켜서 얻는 자손 1대는 무조건 이렇게 잡종만 태어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얘를 자손 1대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다르게 잡종 1대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잡종 1대를 같은 이 어버이 밑에서 나온 같은 완두, 잡종의 완두를 가져와서 둘을 교배를 합니다. 이걸 우린 자가수분이라고 하고, 이렇게 교배를 하게 되면, 자, 이 완두도 생식세포를 만들어서 야의 생식세포와 이 완두의 생식세포가 만나서 이 2대, 그 다음 세대가 구성이 되는데, 얘가 만들 수 있는 생식세포 역시 이 유전자와 이 유전자가 각각 분리되어서 라지 R이 들어가 있는 생식세포와 스몰 R이 들어가 있는 생식세포 2가지를 만듭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라지 R이 들어가 있는 생식세포와 스몰 r이 들어가 있는 생식세포 2가지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는 이들이 서로 만나는 방법은 1가지, 2가지, 3가지, 4가지. 자, 그래서 이렇게 만나면 라지 RR, 이렇게 만나면 라지 R 스몰 R, 자, 이렇게 만나면 라지 R 스몰 R, 이렇게 만나면 스몰 RR, 이렇게. 자, 그래서 유전자형은 라지 RR 하나, 라지 R 스몰 R 2개, 스몰 RR 하나 이렇게 만들어지지만 겉으로 드러나기는
라지 R이 우성이니까 둥그네요. 얘도 둥그네요. 근데 얘는 둥근 유전자가 없으니까 주름지네요. 그래서 둥근 거 3개와 주름진 거 1개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실험 결과를 잘 설명할 수 있었죠. 멘델이 만들어 놓은 가설 3가지로 충분히 설명이 가능합니다. 다른 형질에 대해서도 이 설명이 다 가능해야지 나중에 법칙으로 발전을 하는 거잖아요. 자, 그리고 또 여기서 겉으로 드러나는 모양이 둥글다, 주름지다가 3대 1이잖아요. 겉으로 드러나는 이걸 우리는 표현형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잡종, 얘들은 그러면 잡종 1대를 자가수본시켜서 얻는 자손 2대니까 이 자손 2대는 잡종 2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잡종 2대에서 나오는 이 표현형의 비는 둥근 것과 주름진 것이 3대 1이다. 이게 모양이라는 형질이 되었던, 색깔이라는 형질이 되었던 똑같은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표현형은 다 똑같은 둥글다 혹은 다 똑같은 노란색이다 하지만 유전자형은 같은 노란색이라도 얘는 순종의 유전자 YY를 가지고 있고 라지 YY를 가지고 있고 얘는 잡종 라지 Y 스몰 y 잡종이잖아요. 그래서 유전자형의 비를 구하라. 유전자형의 비를 구하라 그러면 라지 YY와 라지 Y 스몰 YY의 비가 몇 대? 1대 2대 1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물어볼 수 있는 것이 잡종 2대, 자손 2대에서 순종과 잡종의 비를 구하라 라고 만약에 물어본다면 자, 얘 순종이죠? 잡종, 순종이죠? 그래서 순종과 잡종의 비는 1대 1이다. 자, 이렇게 답변을 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멘델이 만든 가설로 충분히 멘델이 실험해놨는 내용을 이게 실험 결과를 잘 설명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멘델이 만들어 놓은 가설이 우리가 현재까지 사용하는 유전의 중요한 원리가 되는 겁니다. 자, 그 한 가지 유전의 원리가 바로 뭐냐? 이걸 토대로 만든 유전 원리는 1번 우선 우열의 원리가 있어요. 자, 한 가지 모양이라는 한 가지 형질에 대해서 서로 다른 대립 형질을 지닌 순종의 개체끼리 교배했을 때 둥근 것과 주름진 것, 순종이니까 얘들이 교배했을 때 이 자손 1대에서는 모두 라지 R, 스몰 r만 태어나더라. 한 가지만 나타나더라. 그때 이 한 가지만 나타나는 것을 겉으로 드러나는 이 유전자를 우성이라고 하고 드러나지 않는 형질을 열성이라고 하자. 그래서 이걸 우리는 우열의 원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손 1대에서 나타나는 형질이 우성, 나타나지 않고 숨어 있는 것이 열성이다. 자, 이렇게 우열의 원리를 하나 밝혀내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이 원래 엄마 아빠가 가지고 있던 이 한 쌍의 이 대립 유전자, 둥글다, 주름지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또 다른 완두가 가지고 있는 이 한 쌍의 이 유전자 쌍, 대립 유전자 쌍이 있는데, 자, 이들이 얘가 만드는 생식세포와 얘가 만드는 생식세포가 만나서 새로운 자손이 되는 거잖아요. 이때 얘가 만드는 생식세포는 이 한 쌍으로 존재하는 유전자가 서로 갈라져서 다른 생식세포로 들어가면서 이렇게 얘도 마찬가지로 각각 요 상동염색체, 요 염색체는 요 생식세포로, 요 염색체는 요 생식세포로 들어가게 되어서 이 유전자 한 쌍이 각각 나누어집니다. 나누어져서 이 생식세포와 이 생식세포가 하나씩 만나서 자손이 만들어진다. 자, 세 번째 가설이었죠. 그래서 이렇게 한 쌍을 이루고 있던 대립 유전자가 감수분열이 일어날 때 서로 분리되어서 각각 다른 생식세포로 들어가게 되더라. 라는 것이 분리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요 내용으로 분리의 법칙이 하나 만들어지고 요 내용으로 우열의 원리가 하나 만들어져서 이것이 바로 멘델의 실험 결과 밝혀진 유전의 중요한 원리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개의 중요한 유전 원리.